김영희는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딸 서연과 함께 사돈댁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도 첫 인사인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 김영희는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이라고 하더라.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주소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 동네는 정말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대저택들이 쭉 늘어선 최고급 동네죠.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 차고에 외제차가 여러 대 주차된 집들이 보였어요. 와, 정말 크네요. 서연도 놀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영희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딸의 검소한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사돈댁 앞에 도착했을 때 모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궁궐 같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이 감탄했어요. 대문부터 남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보였어요. 문간에서 벨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서연 씨와 어머님이시죠? 저는 지훈이 엄마 오미란입니다. 오미란의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김영희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희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다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원을 지나며 오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 좀 크죠? 평창동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예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정원도 너무 예뻐요. 김영희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오미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경 전문가에게 맡겼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현관을 들어서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은 여기에 두세요. 슬리퍼를 준비해뒀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새하얀 슬리퍼와 그들의 낡은 구두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그림들도 정말 멋지네요. 서연이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원작들이에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오미란이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아버지 이창우입니다. 서연이 어머니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창우는 예의 바르게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도 모녀의 옷차림을 살폈어요. 소파에 앉은 젊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서연아. 지훈 씨, 반가워요.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어요. 김영희는 지훈이 부모와 달리 따뜻한 느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지훈 오빠 여자친구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오미란이 자리에 앉으며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영희의 대답의 순간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지지의 뜻을 보였어요. 아, 국밥집이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설회사에 다녀요. 회사원이죠. 이창우와 오미란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군요. 국밥집이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미란의 말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아요. 벌써 20년 넘게 해왔거든요. 김영희는 밝게 대답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큰 집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김영희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의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병원 여러 개와 제약회사도 운영하거든요. 이창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지훈이도 의사예요. 지금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고요. 오미란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서연이 감탄했어요. 서연 씨는 지금 뭘 하시는지요? 이창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대학원생이에요.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미란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의료진 집안에서 보기엔 법학도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오미란이 배를 눌렀어요. 곧 가정부가 나타나서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는 영국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김영희와 서연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어요. 향이 좋았지만 긴장해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은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중랑구에 있어요. 오래된 동네예요. 김영희의 대답에 오미란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화려한 집에서 자신들의 소박한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평창동에 산 지 벌써 15년이에요. 이창우가 자연스럽게 자랑했어요. 정말 좋은 동네네요. 김영희가 대답하자 오미란이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어요. 이런 동네에 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 말에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지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래요. 뭐가 그래? 사실이잖아. 오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접실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잠자코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이 상처받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고 모녀는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어요.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지는 가운데 오미란이 본격적으로 모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오미란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김영희가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런데 서연 씨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대학원까지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이창우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았죠. 김영희가 대답했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법학대학원 졸업해도 요즘 변호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미란이 은근히 비꼬았어요. 서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참았어요. 서연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김영희가 딸을 감쌌어요. 사법고시 준비도 하시나요? 이창우가 계속 물었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법고시요? 요즘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오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각자 적성이 다르니까요. 김영희가 말했지만 오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서연이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정의요?
돈도 안 되는 일에 무슨 정의예요. 오미란의 말에 서연이 상처받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훈이 끼어들었지만 오미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 서연아, 괜찮아. 김영희가 딸의 손을 잡아 위로했어요. 요즘은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죠. 이창우가 거들었어요. 지훈이는 앞으로 병원도 물려받을 거예요. 오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김영희가 대답했지만 서연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어요. 국밥집도 나름의 보람이 있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도우려 했어요. 국밥집 보람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오미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 그런 것도 보람이라고 하는군요. 오미란의 비웃음이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어떤 분야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나요? 이창우가 화제를 바꿨어요. 공익 변호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서연의 대답에 오미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공익 변호사요? 그럼 돈은 별로 못 버는 거네요. 돈보다는 보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보람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창우가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김영희가 딸을 지지했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기를 건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미란의 말이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지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부모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훈아, 현실을 봐야지. 오미란이 아들을 나무랐어요. 서연 언니는 정말 똑똑해요. 지훈이 서연을 옹호했어요. 똑똑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돈 안 되는 일에 똑똑함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오미란의 말은 점점 더 독했어졌습니다. 서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훌륭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 배경이 중요해요. 오미란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집안 배경보다 인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서연이 반박했어요.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창우도 거들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직설적이고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길이 있을 거예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노력? 우리 지훈이도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오미란이 다시 아들 자랑을 시작했어요. 의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힘들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김영희가 말하자 오미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법조인도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서연이 말했지만 오미란은 시큰둥했어요. 글쎄요. 요즘 변호사들 보면 돈만 밝히더라고요. 오미란의 편견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서연이 반박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밥집 하시는 분이랑 의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미란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직설적인 모욕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미란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미란이 차를 내려놓으며
김영희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희 지훈이와 서연 씨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안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이런 차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미란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훈아, 조용히 해.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니. 오미란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저희는 서로 좋아해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을 봐야죠. 이창우가 거들었어요. 현실이 뭔가요? 김영희가 물었어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집안 배경. 이런 게 다 맞아야 결혼 생활이 원만해요. 오미란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그런 것보다 인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인품? 인품만으로 애 기르고 살 수 있어요? 오미란의 비웃음이 더욱 심해졌어요.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국밥집으로요? 그게 얼마나 벌어요? 오미란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국밥집으로는 많이 벌지 못했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오미란이 혀를 찼어요. 지훈이는 앞으로 대형병원 원장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내가 국밥집 딸이라니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이번에는 참지 못했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서연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훈아, 내가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래. 오미란이 아들을 타일렀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격이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네, 격. 우리는 의사 집안이에요.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혼인해야죠. 오미란의 말은 계급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수준으로 나누시는군요. 김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연하죠.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국밥집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오미란의 말이 더욱 독해졌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밥집이 뭐가 잘못됐나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요. 김영희도 딸을 지지했어요. 천한 일을. 천한 일이라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앉으세요. 흥분하지 말고요. 이창우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한계에 달했어요. 천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미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실이요? 당신들이 먹는 음식도 누군가 만드는 거 아닌가요? 서연의 반박에 오미란의 계급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인데 무슨 수준이 다른가요?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 서연의 실망감이 컸어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죠. 구분과 차별이 뭐가 달라요?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오미라는 더욱 흥분했어요. 차별?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빌미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오미란의 마지막 말이 김영희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분수라는 게 뭔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 처지를 아는 거죠. 저희 처지가 뭔데요? 국밥집 사장 가족 정도? 오미란이 대놓고 무시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꾹 눌러 참았어요. 지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저는 서연이가 좋아요.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훈의 대답에 오미란이 화를 냈어요. 지훈아, 정신 차려. 어머니,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미란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국밥 집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어요. 그 순간 김영희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미란의 독설에 응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들었잖아요. 국밥 집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으라고요. 오미란은 태연하게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어요. 지훈아, 조용히 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오미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이라고요?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국밥집 하는 사람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오미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사람은 맞죠. 하지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창우도 거들었어요.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서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모욕? 그냥 현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오미라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듯 했어요. 현실을 빌미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분과 무시가 뭐가 달라요? 서연의 반박에 오미라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할 수 있나요? 김영희가 반박했지만 오미라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존엄성? 그런 거창한 말 하지 마세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기본? 분수를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오미란의 계급의식은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차도 다 못 마셨는데. 이창우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왜요?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요? 오미란이 뻔뻔하게 물었어요.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모욕적이라고요? 전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요. 오미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예요. 서연이 말하자 오미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농담이요? 김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농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오미라는 자신의 말을 농담이라고 둘러댔어요.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농담이라고 하시는군요. 서연이 말했어요. 모욕이라니 그렇게까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훈 씨,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지훈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제가 죄송해. 지훈도 미안해했어요. 뭘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미란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하다고? 나는 현실적으로 말한 것뿐인데. 오미란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길 조심히 가세요. 오미란이 냉담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바래다 드릴게요. 지훈이 일어섰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김영희와 서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모욕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따라 나와서 사과했어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김영희와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로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모녀는 서로를 감싸 안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김영희와 서연은 사돈댁에서 당한 모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속상할 뿐이야. 김영희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자꾸 연락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뭐라고 해? 계속 사과한다고 해요. 그래도 지훈이는 좋은 아이 같은데. 김영희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시죠? 오미란입니다. 오미란의 목소리에 김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한 번 더 만났으면 하는데. 만나자고요? 김영희는 당황했어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오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영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영희는 서연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미란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오미란의 태도는 지난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미란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보시면 알아요. 김영희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오미란의 말에 모녀가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네, 우리 지훈이하고 헤어지세요. 오미란의 말이 직설적이었습니다. 헤어지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지훈이와 사이를 정리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헤어져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돈을 주면서 헤어지라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오미라는 태연했어요. 서로에게 좋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헤어지면 상처도 적고 서연 씨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해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랑?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네, 진짜 사랑이라면 현실도 고려해야죠. 오미란의 논리였습니다. 현실을 고려한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요? 때로는 그래야죠. 이해할 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오미란이 돈으로 회유하려 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문제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서연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럼 억지로 변하게 해야죠. 오미란의 말이 냉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김영희가 끼어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영희와 서연은 오미란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김영희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정말 안 받으시겠어요? 네, 절대 안 받아요. 서연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예요. 오미란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오미란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모녀는 불안했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서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김영희가 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모녀는 몰랐습니다. 자신들 가족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상황을 뒤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김영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지훈이가 이상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 연락이 뜸해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요. 김영희는 오미란의 압박이 시작됐다고 느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며칠 더 지나자 서연에게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다른 사람과 선을 본다고 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과 선을? 김영희도 놀랐어요. 부모님이 소개해준 의사 딸이래요. 그래서 지훈이는 뭐라고 하던? 어쩔 수 없다고 해요. 부모님 뜻이라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김영희는 참을 수 없어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다른 사람 소개받는다면서? 어머니, 부모님이 워낙 강하게 원하셔서. 지훈이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서연이는 어떻게 하려고?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 없어요. 지훈의 사과에 김영희는 실망했어요. 지훈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희는 서연을 위로해야 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어떻게 해결해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남편 박정우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서연아, 너희한테 말할 게 있어. 박정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빠? 서연이 궁금해했어요. 사실 나는 건설회사 회장이야. 박정우의 말에 모녀가 깜짝 놀랐어요.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김영희가 되물었어요. 네, 정우건설그룹의 회장이야. 정우건설그룹? 그 유명한?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김영희가 물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미안해. 박정우가 사과했어요. 그럼 우리 국밥집은? 서연이 물었어요. 그것도 사실 전국적인 체인이야. 정원의 국밥 전국에 300개 매장이 있어.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300개 매장이라고? 김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건 본점이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지. 박정호의 설명에 모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걸 말하는 거야? 김영희가 물었어요.
서연이 일 때문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일요? 서연이 궁금해했어요. 지훈이네 집안에서 너희를 무시했다며? 박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 그리고 조사해봤지. 조사를? 이창훈의 병원들, 우리 그룹과 거래하고 있더라. 박정호의 말에 모녀는 놀랐어요. 거래를? 의료기기 임대, 건물 임대, 건설 공사 등 상당한 규모야. 그럼 내일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야. 박정호의 결심이 단호했어요. 정말요? 서연이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가족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여보,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김영희가 걱정했어요. 심하게? 그들이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박정호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영희야, 이번만큼은 내 뜻을 따라줘. 박정호의 간청에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빠, 저한테도 말할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사실 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김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서연의 말에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석으로? 박정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서연의 배려에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김영희가 딸을 껴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박정호도 감격했어요. 그럼 내일은 정말 재미있겠네. 박정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숨겨왔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기대되면서도 걱정되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김영희의 국밥집 앞에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어요. 어머, 웬 좋은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단골 손님들이 궁금해했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영희에게 다가왔어요. 김영희 사모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영희는 당황했어요. 박정호 회장님이 곧 도착하십니다. 그 순간 더욱 고급스러운 차가 도착했어요. 뒤에는 경호 차량들이 따라왔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자 아버지가 이런 차를 타고 올 리가 없었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박정호가 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보, 서연아. 박정호가 가족들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오미란과 이창우가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지훈도 함께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런 차들이. 오미란이 당황해했어요. 박정호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가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요? 서연이 아버지? 이창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리고 정호건설 그룹 회장이기도 하죠. 박정호의 말에 오미란과 이창우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호건설 그룹이요? 그 유명한? 네, 전국 1위 건설회사입니다. 박정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원의 국밥 전국체인 300개 매장의 본점입니다. 비서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300개 매장이요? 오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전국 국밥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제 아내와 딸을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박정호가 본격적인 응징을 시작했어요. 사과요? 오미란이 당황했어요.
국밥집 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으라고 하셨죠? 박정호가 오미란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건 그때 제가 실수한 말이 실수요? 그럼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박정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오미란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제 아내와 딸에게 하세요. 김영희 사모님, 서연 양,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미란이 모녀에게 깊게 사과했어요. 이창우도 뒤따라 사과했어요. 저희가 정말 실례했습니다. 김영희와 서연은 이들의 급변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박정우가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이리 와. 서연이 다가오자 박정우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 딸 서연은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이었어요. 수석 합격이요? 지훈이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네, 곧 판사가 될 예정이에요.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해. 지훈이 감탄했어요. 오미란과 이창우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서연이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였다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우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창우 씨가 운영하시는 병원들, 저희 그룹과 거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간 50억 원 규모의 거래입니다. 50억 원이요? 오미란이 경악했어요. 앞으로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박정호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거래 중단이요? 이창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 가족을 모욕한 분들과는 일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이창우가 애원했지만 박정우는 냉담했어요.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제 가족을 존중할 기회를 말이죠. 지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서연아. 정말 죄송해. 지훈 씨. 서연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 부모님 말에 휘둘려서. 지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박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지훈이 서연에게 간청했어요. 지훈 씨, 고마웠어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서연의 말에는 이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영희는 딸이 대견했어요. 상처받았지만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박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추가적인 문제요? 이창우가 불안해했어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 관련 기관들과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박정우의 암시에 이창우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회장님, 제발. 물론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되겠지만 꽤 번거로우실 겁니다. 박정우의 말에 오미란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미란이 실제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연이 말을 막았어요. 서연아? 김영희가 딸을 바라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우리가 그분들과 같아져요. 서연의 말에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거래 중단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겠네요. 이창우가 체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서연아, 이제 집에 가자. 박정우가 가족들의 손을 잡았어요. 네, 아빠.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급차들이 떠나가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영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응,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낸 거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서연도 부모님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박정우가 딸을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6개월 후 서연은 판사가 되어 첫 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김영희와 박정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법정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김영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 딸. 박정우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김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박정우도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판사 임관 축하해. 항상 행복하게 빕니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누구야? 김영희가 물었어요. 그냥 축하 메시지예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박정우가 말했어요. 한편 이창우와 오미란의 병원들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정우 건설과의 거래 중단으로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고 몇 개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오미란이 후회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이창우도 반성했어요. 지우는 부모가 정해준 의사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진짜 사랑을 놓쳤다는 후회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서연이를 놓친 게 평생 후회될 것 같아. 지훈이 친구에게 털어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지난 일인데.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지훈의 후회는 깊었어요. 반면 김영인의 가족은 행복했어요. 박정우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김영희는 당당하게 회장 부인으로 살았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김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서연이도 이제 걱정 없고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부부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서연은 공정하고 따뜻한 판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동료 판사와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서연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김영희가 사위를 보며 만족해했어요. 네, 이번엔 확실해요. 서연도 행복해했어요. 국밥집 본점은 여전히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체인의 상징이 되어 더욱 번창했습니다. 김영희는 가끔 직접 국밥을 끓이며 초심을 잊지 않았어요. 손맛이 변하면 안 되지. 김영희가 국밥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박정우도 동의했어요. 어느 날 김영희는 우연히 오미란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김영희 사모님.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김영희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어요. 서연 판사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오미란의 인사에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면서 김영희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오미란 씨를 만났어. 김영희가 말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박정우가 물었어요. 사과하더라. 이제 와서 그래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 김영희의 말에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서연도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김영희가 딸을 껴안았어요. 그렇게 김영희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끈기가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이었어요. 몇 년 후 김영희는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국밥 만들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김영희는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박정우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김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 서연도 부모님과 함께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뭉친 가족,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행복이 이제는 더 큰 행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오미란의 국밥집 안은 집에 가서 국밥이나 끓여 먹어라는 독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어요. 김영희와 서연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그렇게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